오늘 공구강 자성체 종류와 활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체 종류와 활용. 자, 이제 전기가 끝났어요. 이제 자기예요. 자기. 자기. 자, 자성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처음 듣겠지만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자성체라고 해요. 자기적 성질. 그럼 이게 웃긴 게 무조건 자석처럼 행동을 하는 것만 있냐? 아니에요. 자석하고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에 반응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하여튼 자석이나 자성을 갖는 물체들은 다 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부터는 100% 기말이고요. 자, 자기화라는 것은 원자 자석, 원자 자석이 무슨 말일까? 자, 원자 자석이라는 것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어떤 철이다라고 철인데 철 원자마다 원자 하나 이게 하나가 원자입니다. 하나 원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 하나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양성자도 있고요, 전자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다 띄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원자 자석이다 그러는데 원자 자석은 전부 다 중성입니다, 원래가. 근데 이런 원자 자석이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떻게 얘네들끼리 단체 행동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화가 됩니다. 자기화가. 그래서 우리가 화학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원자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장을 띠면서 되어 있는 이런 자석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원자 자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들도 N극 S극처럼 이런 원자석의 N극 S극처럼 극이 생기는 이런 걸 자기화된다라는 뜻을 씁니다. 자기화. 원래는 안 띄는데 뭔가 센 자석을 가까이 들이대면 자기화됩니다. 그 자기화되는 놈이 누구다? 원자 자석이 자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 자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핵주위를 도는 전자, 그리고 전자, 스핀, 전자, 하여튼 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네. 전자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네. 자, 그러면 이 자성의 분류를 할 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3종 세트가 있어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라 그래서 강자성체는 좀 강하게 끌려오는 애들이 강자성체입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상자성체는 강자성체하고 비슷한데 좀 약하게 끌려오는 애들. 반자성체는 약하게 밀어내는 애들. 이런 말을 일단은 키포인트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뭐 상온 초전도체 어쩌고 저쩌고 작년에 한참 인기 있었어요. 그죠? 초전도체는 우리가 순천만의 자기부상 열차처럼 이렇게 붕붕 뜨는 거잖아. 걔들이 반자성체입니다. 무조건 밀려나가게 하는 애들을 반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자성체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자석을 놔둬요. 자석을 여기 N극, S극 해가지고 여기다가 N극이다, S극을 놔두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반자성체를 하나 딱 갖다 두면 무조건 반자성체의 절반 딱 나눠서 오른쪽이 갑자기 N극이 탁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밀어내요. 청력이 생겨요. 이번에는 N극, S극 말고 반대로 S극, N극을 딱 해서 거꾸로 놔뒀어요. 여기를 S극, N극 놔뒀더니 유식기도 여기가 갑자기 N극이 아니라 갑자기 또 S극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또 밀어내요. 이게 무조건 얘는 반자성체는 원래 자성과 반대로 무조건 청력이 생깁니다. 무조건 청력이 생기는 걸 반자성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이제 눈치 까겠죠, 그죠? 강자성, 상자성체는 이제 N극, S극 이렇게 놔두면 여기다가 강자성 물체나 상자성 물체를 놔두면 N극 있는 쪽에 S극 생기고 여기 N극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력이 생깁니다. 인력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반대로 S극, N극 했을 때도 마찬가지. SN 했었을 때 여기 놔두면 아까는 S극이었는데 이번엔 N극이 탁 생기면서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강자성, 상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강자성체 내용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기 구역이다라고 해서 자기 구역이 있으면 강자성체, 자기 구역이란 용어가 나오면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에 각자의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약간의 지방자치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 여기는 경상도, 부산광역시, 뭐 전북지방자치도, 이렇게 각자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이 자기 구역은 무조건 일목요연하게 딱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마다 자기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이라는 곳이 존재한다. 그러면 강자성체고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는 각자 자기 구역의 자기장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자기 구역은 이쪽을 향하고 있고, 이쪽 자기 구역은 저쪽 자기 구역은 이쪽. 각자 자기 구역마다 자기의 어떤 특색 있게 자기장 방향이 전부 다 다릅니다. 불규칙적이겠죠? 근데 외부 자기장을 들이대잖아요. 그럼 외부 자기장을 들이대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들이대 볼게요. 자, 여기 강자성체는 이렇게 자기 구역이 전부 다 지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되었는데, 외부 자기장을 들이대면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놔뒀더니 N극, S극이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N극이 있으면 옆에는 무슨 극이 있다? S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으면 옆에 뭐 있다? N극이 있는 거예요. S극, N극은 절대 따로 안 놉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하나 자석이잖아요. 요거 하나가 자석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석의 내부 자기장 방향은 어디서 갑니까? 내부 자기장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내부 자기장 방향은 S에서 N으로 갑니다. 내부 자기장 방향은 S에서 N으로 가요. 내부 자기장 방향 어디로 갑니까? S에서 N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S에서 N으로 가는 이 방향대로 다 갑니다. 얘도 지가 자석처럼. 알았죠? 뭐 일부분 이상하게 간 놈도 있지만 전체적인 벡터 방향은 살짝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여기는 외부 자기장 영역이고 얘는 내부 자기장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내부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석을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석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이 딱 있다. 막대 자석 하나 있으면 절반 이렇게 색깔로 칠해놨잖아요. 그죠? 여기를 N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S극이라고 하면, 자, 외부 자기장 방향 어디에요? 그러면 무조건 N에서 나가려고 하죠. N에서 나갑니다. 외부 자기장은 S 똥꼬로 들어오고요. N에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외부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개초딩 때도, 그죠? 방금 요 그림 그린 것은 외부 자기장 방향이고, 내부 자기장 방향은 S에서 N으로 갑니다. S에서 N으로 가는 것을 내부 자기장 방향이라 그럽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외부 자기장에 의해 정렬이 되게 돼 있어요. 뭔 자기장?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 외부 자기장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N극은 나가려고 하죠. N극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S극은 들어오려고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기장 방향 했을 때 전기장은 뭐였다?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었고,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극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 S다 이거예요. 그래서 N에서 S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 방향대로 자기화가 된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럼 외부 자기장대로 자기화가 됐어요. 다음 외부 자기장을 치웠어요. 얘들 치워봤어요. 치웠더니 그대로 내부가 어떻게 됐다? 기록이 돼 있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기록이 돼 있네.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는 SN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S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강자성이라고 합니다. 강자성. 자, 그러면 이런 강자성 물체가 바로 철,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좀 약간 좀 비싸 보이는 이런 것들이 강자성 물질이 되고, 그럼 상자성은 뭐냐? 거의 유사한데 상자성은 원자 자석이 자기장이 좀 불규칙하게 똑같이 분포를 합니다. 얘네들과 똑같이 그림은 똑같이 분포를 하는데 얘네들은 자기 구역이란 말이 없어요. 자, 아까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얘는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
자기만의 구역이 있는데 상자성체는 자기 구역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자기장을 안 띄고 있는데 외부 자기장을 걸면 살짝 약하게 자기화가 되는 놈이에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자, 상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없죠. 봐보세요. 아까 강자성체는 뭐 이렇게 자기 구역, 이렇게 자기 구역, 이렇게 자기 구역, 이런 구역이 있었잖아요. 자기 구역이 없어요. 자기 구역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대니까 그래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가 되긴 되었네.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평상시대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상자성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자성체가 누가 있냐? 바로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종이, 산소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들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반자성체라는 건 뭐냐? 아까 반자성체는 약간 그 참깨구리 새끼처럼 반대로 뛰는 애들을 반자성체라고 하는데요. 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아예 자기장을 띄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기장 띄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양성자하고 전자들이 좀 만족스러운 애들, 다른 거하고 반응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반자성입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을 걸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왜 건드려, 그지? 왜 건드냐 이거야. 우리를 외부 자기장을 왜 자꾸 이렇게 자기장을 쏘냐 해. 왜 이렇게 빔을 쏘냐. 쏘니까 애들은 뭐해? 뭐야 니네들 하면서 반대로 확 자화가 되는 거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이렇게 얘네들은 자기화가 돼요. 자기화가. 외부 자기장 방향하고 반대죠. 외부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 이쪽이 자기장 방향이었는데 내부에 있는 것들은 반대로 자화가 됩니다. 세게 자화는 안 되고요. 이렇게 됐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어요. 제거하면 다시 얘네들도 원위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반자성 물체고요. 반자성 물질들은 구리, 금, 유리, 플라스틱, 물, 탄소, 흑연, 수소 이런 것들이 반자성 물질이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자, 그럼 반자성은 우리가 어디다가 활용하냐? 이 반자성이 활용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반자성 물질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에너지나 힘을 안 줘도 그냥 자성만 들이대면 지가 무조건 물체를 띄우거든.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 만들기에 아주 좋다 이거죠. 자기부상 열차. 뭔가 이렇게 띄우려면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얘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얘네들은 띄워요. N극을 들이대도 띄우고 S극을 들이대도 띄우고 뭘 들이대면 다 띄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자성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탄소로 만들어진 흑연판 이런 것들 있죠. 네오딘 자석이 놔두면 둥둥 뜹니다. 이걸 이용해서 바퀴 없는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 있는 그보다 자기부상 열차 그거죠. 근데 사실 이 자기부상 열차는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 먼저 해가지고 저기 뭐 보급해가지고 일본이 가장 먼저 해서 잘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럼 이런 자성체의 활용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활용이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강자성체는 나침반, 하드디스크, 요즘 하드디스크 안 쓰지만 이런 게 강자성체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중기의 전자석, 기중기에 이렇게 쇠만 탁 달라붙고 플라스틱은 다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액체자석, 뭐 이런 것들. 액체자석이라는 게 있는데 액체 물질에다가 강자성체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액체자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액체자석이 있으면 로봇팔, 로봇다리 이런 거에 있을 때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텐션 있게 밀어내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우리 그 우리 과학 수업 할 때도 근수축할 때는 뭔가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 ATP 쓰면서 당겨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근데 필 때는 무조건 에너지 안 들어가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약간 유동적이면서 이런 반자성체 같은 걸 좀 써주면 좋은데 이제 액체자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잘 잡아당기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럼 반대쪽으로 밀 때는 반자성체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로봇팔이나 요즘 AI 환경, 휴머노이드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게 자성체 활용입니다. 그다음에 나침판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자성체입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이렇게 잘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강자성 효과를 띠게 되면 이렇게 강자성체대로 자화가 되면서 기록이 된다 이거죠. 기록을 하는 거고
기록되어 있는 걸 읽어낼 때도 강자성체 때문에 헤드에서 읽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드에 전류가 흘러서 기록하는 방법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는 거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불러들이는 것은 여기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헤드를 가까이 가면 얘 때문에 얘에서 전류가 거꾸로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가 되는 게 바로 우리 하드디스크에 이제 출력하는 거죠. 출력. 입력하는, 기록하는 것은 전류 흘려서 기록하는 거고, 출력은 그냥 들이대면 전류가 거꾸로 흐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성체 활용이다. 코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강자성체 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쓰레기나 아니면은 뭐 쇠 같은 거 들어 올릴 때 쓰는 거고, 플래터라고 해가지고 표면에 산화철 같은 막을 이렇게 입혀 가지고요,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딱 자기장이 유지가 되게끔 정보 기록하는 거, 이런 걸 플래터라고 합니다. 플래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플래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나 몰라. 여러분들 예전에 CD롬이라는 거 있잖아요. CD 플레이어 있죠. 그런 거 혹시 있었어요? 기억나요? CD롬 세대 아닌가? 그 컴퓨터에 CD롬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생긴 요만큼 생겨가지고 가운데 구멍 뚫려서 반짝반짝한 그 디스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게 위에가 플래터입니다. 플래터.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USB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SB에다가 이렇게 강자성체 입혀가지고 정보 전송하고 기록하고, 전자석이라 그래가지고 강자성체인 연철 가지고 철심을 겁내게 감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일 흐를 때 자기장, 코일 전류가 안 흐르면은 이제 자기장 안 뛰고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철심을 박아 놓으면 더 센 자기장, 이런 게 전자석이고, 그다음에 액체자석 나왔네. 시험에는 액체자석이 나오지 않을까. 강자성체 가루를 액체에 넣어서 엉키지 않도록 만들어 놨는데 운동성도 가지고, 왜냐면 액체 자석이니까 흐물흐물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효과적으로 뭔가 밀집시켜서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우주복 헬멧이라던가 관절의 이음새, 로고팔 뭐 이런 거, 하드디스크, 반도체, 진고심, 뭐 조마스펠, 하여튼 어디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응용만 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액체 자석이고, 뭐 여러 가지 조명제, 정밀한 스피커, 렌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자성의 잉크 이용해서 화폐 위조, 예술 작품 이런 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기본 단탄 7번까지 버거싱 하겠습니다. 버거싱. 자, 채점 갑니다. 자, 1번에 자성, 전자, 원자자석. 사실 여러분들 몸에도 원자자석이 있습니다. 그죠? 2번에 OOOX. 3번에 자기구역만 유일하게 갖고 있다. 자기구역. 자기만의 구역을 갖고 있다. 4번에 강자성체. 같은. 자, 5번은 강, 반, 강, 상, 반. 강반반, 강상상반입니다. 6번 갑니다. XOOX. 7번 강자성체 자기자. 이렇게 됩니다. 역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근데 별시 질문 없죠, 그죠? 우리가 전기가 헷갈리지 자기가 헷갈리니. 자기는 중딩 때도 많이 했는데. 자, 실력 속성 역시 중요 문제. 2번하고 3번 말고 4번 하자. 2번하고 4번하고 5, 70 이렇게 하겠습니다. 2, 4, 5, 70 거거싱. 자, 실력 속수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4번 해라 그랬죠. 4번은 1번입니다. 괜찮죠, 그죠? 자, 5번은 네 3번입니다. 5번에 3번. 그 다음에 7번은 네 2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네 3번입니다, 그죠? 네.
예전에 이제 13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검토 및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분 쉬었다가 시간,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에너지 전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휴식. 자, 이제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어디서 많이 봐봤던 것들.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계산 문제가 쏟아집니다. 이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라고 해서 그 엄지 손가락 알죠, 여러분? 엄지 손가락 이렇게 감아지는 거 그잖아요. 이렇게 감아져가지고 전류가 위로 흐른다. 그러면 내 손가락 감기는 쪽이 자기장이다. 전류 자기장 이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 사람 알 필요 없고요. 죽은 사람 이름 알아서 뭐 하게 우리 뭐 그죠?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뭐 이름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 이름 알아서 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나치반 자침을 들이댔었을 때 북쪽을 안 가리키네? 이걸 처음으로 1800년도 때 안 거예요. 보통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는데 왜 전류가 흐르는 쪽에 놔두니까 북쪽에서 살짝 각도가 꺾이는 거죠. 아,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있구나를 처음으로 알아냈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장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이라 그러고 당연히 자극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극 쪽에 가까울수록 세고 멀어지면 당연히 약해진다라고 해서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기장 B는 R분의 I 거리의 반비례 전류 세기의 비례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림에는 이렇게 직선 전류가 나와 있잖아요. 자기장 모양이 직선 전류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네 손가락이 자기장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동심원 모양입니다. 끊기는 거 없이 감아지면 되는데 직선 도선 우리가 한번 봐보시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요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반시계 방향 도니까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여기 나침판 놔두면 N극이 이렇게 가리킨다는 뜻이고 여기에 나침판 놔두면 N극이 이쪽으로 가리킨다는 뜻이고 여기 나침판 놔두면 N극이 위쪽으로 가리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접선 방향으로 다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전기는 제곱이나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있었는데 자기는 제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리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고 우리 전기력 계산할 때 기억나죠? F는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이었잖아요. 거리 제곱분의 Q1, Q2였잖아요. 전기력에서는 거리 제곱이 있으나 자기력에서는 그냥 거리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제곱이 없습니다. 제곱이. 자, 그럼 원형전류 자기장 뭐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자기장 모양 중에서 자 얘도 똑같습니다. 오른손 네 손가락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인데 보시면 자 전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배터리 여기가 플러스 연결 배터리 여기가 마이너스 연결 이렇게 해서 전류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쪽이니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올라가고 네 손가락 감아지면 이렇게 감아지는 쪽이죠. 그렇죠? 이렇게 감아지는 쪽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럼 얘는 옆으로 가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옆으로 가는 것은 이제 앞에서 뒤로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라 생각하면 되고 부릉부릉 오토바이 부릉부릉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내려오는 쪽은 엄지손가락 아래로 해서 감아지면은 시계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내려오려고 하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얘도 내려오려고 하는 쪽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 나침판 가운데 놔두면 남쪽 방향으로 N극이 형성된다 뭐 이런 거겠죠. 이쪽은 북쪽, 이쪽은 북쪽, 여기는 남쪽 이렇게 나침판 놔두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 패곡선이니까 접선의 접선 방향으로 전부 다 자기장 방향이다, 나침판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켜보면 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는 용수철을 얘기합니다. 용수철 감아두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
내부에는 균일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석하고 좀 솔레노이드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는 막대 자석 중에 생기는 자기장하고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자기장 방향은 요 손 보시면 솔레노이드는 아까 그 직선 전류하고 원형하고 다르게 전류가 감기는 방향 있죠. 이렇게 감기는 방향, 이 감기는 방향이 네 손가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솔레노이드는. 그래서 네 손가락 감아지는 방향이 용수철 전류 감기는 방향이다.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N극 방향이다. 아까는 네 손가락이 뭐다?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었잖아요.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었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였는데 솔레노이드는 반대로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 아니고 네 손가락이 전류 감기는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이거만 이제 안 헷갈리게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게 그건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도선에 이 감긴 길이가 있겠죠. 길이가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n이라고 하는 게 감긴 횟수인데 여기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 n번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수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래서 감긴 게 이렇게 감긴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m에 10번 감았다 라는 것과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가 2m인데 20번 감았다. 그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미터당 10번이니까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다라는 것만 안 까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류 자기작용과 에너지 전환이 또 여기도 시험 나오는데요. 잘 알아두시면. 그리고 선생님 요 그림은 뭔가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잘 보시면 요게 요 그림을 위에서 째려본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째려봤다는 뜻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눈깔로 딱 째려보면 이제 위에서 쳐다본 게 요 그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째려보면 이렇게 딱 하죠. 부릉부릉 해서 네, 이렇게 됐다.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직선이고 얘는 뭐야? 나오는 쪽이죠. 나오는 걸 어떻게 표현해서 잘 보시면 나오는 걸 동그라미에서 점 찍어놨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점이 나온다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 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x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나오는 거니까 나오면 자기장 방향 어떻게 돼요? 나오면 엄지손가락에서 나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빨간색은 전류입니다. 전류가 나온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감기죠. 그다음에 여기는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이 전류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니까 그럼 자기장은 어디 방향이다?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이게 잘 보시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쳐주니까 얘는 이렇게 돌면서 쳐주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쳐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또 태풍처럼 그죠? 우리 지구과학 하는 친구도 알겠지만 위험반은 안전반은 하듯이 위험반은 가항반은 하듯이 쳐주기 때문에 꼭 탱크 캐터필터처럼 이렇게 바퀴에 감겨있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돌려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더 알아둬야 되게 이게 이래서 강한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가 각각 직선 전류하고 똑같구나. 이 직선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직선 전류가 들어가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얘랑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랑 봐보시면 잘 얘는 지금 자기장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얘는 자기장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 가운데 부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놈은 내려오고 한 놈은 올라가니까 보강이에요, 상쇄예요? 상쇄죠. 상쇄 간섭을 일으켜요. 이제 파동하면 또 배울 건데 상쇄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봤나 모르겠는데 전류를 흘려주면 요 용수철하고 요 용수철하고가 서로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 요 용수철하고도 거리가 가까워지고 거리가 다 가까워집니다. 용수철이 영 하면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다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달라붙으면서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용수철에서 여기 용수철까지 길이가 1m당 5번 감아놨잖아요. 1m당 5번 감아놨는데 이게 세집니다. 1m가 얼마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0.5m로 바뀌면서 5번 감긴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자기장이 생기면서 압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수능 문제까지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 상쇄야, 상쇄. 그러면 아하, 상쇄. 그러니까 이런 걸 상쇄라고 하는 걸 그럼 이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상쇄가 되냐? 직선전류 두 개를 주는 거죠. 자, 여기 나침판 같은 반대기 같은 거에다 마분지에다가 직선전류 하나 구멍 뻥 뚫어놨어요. 여기다가 뻥 뚫어놨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놈은 이게 파행이로 할게요. 한 놈은 전류가 2A가 흐르고 있고 한 놈은 그래 1A가 흐르고 있는데 요 놈은 아래로 흐르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거리가 여기가 정중앙 O, 여기가 거리가 A 지점, O 지점, B 지점 해가지고 B 지점의 색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 얘 2A에 의해서 여기는 A는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1A는 빨간색으로 하자 그죠? 이놈은 1A에 의해서 이러면 아래로 전류가 내려오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가려고 그러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요거 색이 어떻게 구할 거야? 해서 여기 식이 나온 거예요. 식이 어떻게 나온 거다? 거리하고 전류 아까 나온 거 있죠? 거리의 반비례, 전류세기의 비례. 원에도 마찬가지, 직선도 거리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이렇게 나온 거죠. 계산해. 그러면 일단은 8A부터 여기만 계산할게요. 8A부터 상수 곱하기 R 얼마? 이건 R 그러면 3R분의 2A. 어떻게 된다? 8행이는 들어가려고 그러죠. 들어가려고 하는 거 마이너스로 잡자 이거죠. 이거고 빨갱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오려고 하는 거죠. 내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고 R이니까 빨갱이는 상수 곱하기 R분의 1A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한 게 자기장색이에요. 여기 자기장색이 구한 거고. 그럼 여기는 둘 다 보강이네. 그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상수 8행이부터 상수 곱하기 그래도 8행이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죠? 마이너스 상수 곱하기 거리가 R이잖아요. R분의 2A에다가 플러스 빨갱이도 들어가려고 그러네. 그죠? 그래서 상수 마이너스 상수 곱하기 R분의 1A의 세기 이거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셀까 약할까? 당연히 여기가 세겠네. 여기는 보강 여기 상쇄, 여기 상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나침판이 어디로 움직이냐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그거 하려고 이제 이론은 이렇게 주는 거다. 이론은 이렇게 주는 거다. 이론 하나 알려주면서 그따구로 물어보게 돼 있다. 솔레노이드도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단위 길이당 가문수다라는 거 조심해서 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동기는 전기 쳐먹고 돌아가는 걸 전동기 흔히 쉽게 모터 아니야 모터는 어디에 많냐 여러분 집에 엄청나게 많아요.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뭐 별의별 게 모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모터 강국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모터 강국인데 갑자기 뭐 독일 자동차에 비비지도 못하는 이런 엔진 기술력 갖고 100년도 안 되는 역사인데 갑자기 전기 자동차 시대로 오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호황이 된 거야. 우리나라 모터를 옛날부터 전자제품 잘 만들었거든. 모터를 자동차 바퀴에다 다니까 모터 기술은 우리나라가 좋거든. 전기자동차 우리나라 엄청나게 만들고 팔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터 회전 원리 자료픽 잘 보시면 자 일단은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여기 잘 보시면 정류자라는 게 보여요. 여기 끊겨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끊겨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이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정류자에 극이 흐르는데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는 얘랑 붙어 있네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얘랑 감겨 있네요. 이렇게 감겨 있어요. 자 그러면 요놈만 한번 봐보세요. 둘 중 하나만 봐보면 되니까 요놈만 봐보시면 어떻게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겼죠. 그죠? 그러면 손으로 감아지면 이렇게 감아지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된다? N극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N극, 여기는 S극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죠. NS. 그럼 이제 이렇게 NS가 형성이 되면 여기는 N하고 청력이니까 밀어내려고 그러고 S하고 인력이 생기니까 잡아 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런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얘는 이렇게 시계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자, 전류가 연결되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회전을 하다가 여기 딱 봐보시면 끊기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여기 끊겼죠. 연결. 그러면 뭘로 돌아간다? 관성에 의해서 여기를 A 파트라고 이렇게 쌤이 여기다가 여기를 스몰 a 부분이야. 스몰 a 부분이 여기 왔죠. 스몰 a 부분이 여기 왔어. 스몰 a 부분은 여기에 현재 전류가 안 흘러요. 그 다음에 관성으로 가다가 스몰 a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내려왔어요. 스몰 a 부분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럼 스몰 a 부분이 아까 여기서는 N극이었는데 스몰 a 부분이 여기는 S극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은 뭐 때문에 바뀌었겠어요? 전류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교환해 준 게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얘들이 서로 오면서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된 게 바로 정류자 때문에 그래요. 정류자가.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흐르는 쪽에 연결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흐르는 쪽으로 얘가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거예요. 전류 방향이 왜 바뀌냐? 아까 부분하고 다르게 스몰 a 부분이 ns가 반대로 바뀌게 되어서 계속 한쪽으로 힘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s가 되니까 이제 ss는 뭐가 돼요? 청력이 되고 n하고 s는 어떻게 돼요? 인력이 되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관성에 의해서 돌다가 계속 시계로 한 바퀴를 계속 원래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누구다?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자, 그래서 정류자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기 주면은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 상호작용, 인력, 청력에 의해서 운동하게 되어 있네. 이게 바로 전동기 에너지 전환이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스피커. 스피커 여러분들 집에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피커 해도 뭔가 전류 흘려서 움직이는 애들은 전부 다 이런 게 작동합니다. 자석하고 코일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거나 당기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원리도 한번 봐보시면 자, 여기 가운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S극. 자, 여기 N극. 원래 자석들은 NS가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간에 NS는 분리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나온다고 하고요. 여기는 X 들어간다고. 여기 두껍게 좀 약간 여기는 나온다고 표시할게요. 그냥 쌤이 여기는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로 앞으로 감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니까 아래쪽이 N극이죠.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N, 얘도 N. 그럼 N하고 N이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서로 청력이 생기죠. 얘 둘이는 청력이 생겨서 요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는 부분하고 여기 영구자석 V하고가 서로 N 청력이 생기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돼? 앞으로 밀어내면서 진동판하고 붙어 있는 판이 퉁 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X로 바뀌고 여기가 점점점에서 나오는 거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바뀌어서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면 S하고 N이니까 이번에 당겨요. 그러면 이 진동판을 아래로 당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진동판이 위아래 움직이면서 뭘 떨어요? 공기를 떨어요. 공기에 전해지면서 공기 음파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게 바로 우리 스피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피커든 뭐 전동기든 전기 처먹고 무조건 움직이는 놈들이야. 그게 바로 전류 자기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환이었다. 자, 그래서 스피커에서도 에너지는 어떻게 전환이 되냐? 코일에 공급된 전기 퍼먹고 코일하고 진동판 사이에 전류 자기작용에 의한 왔다리 갔다리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음파를 발생시켜서 소리 에너지로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전기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 시험 본 게 그거고 이제 그거의 이제 작동 원리 이제 이거는 이제 물어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자기부상 열차 아까 자기부상 열차 뭐라 그랬어? 그지 반자성체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반자성체인데 왜 반자 공짜라며요? 근데 왜 이거 써? 이거를 띄우고 출력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때는 N극 S극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좀 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띄우고 브레이크 밟고 이런 겁니다. 바퀴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할 때 쓴다. MRI 장치 이런 거 MRI 장치 이런 거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봤나? 병원에 이런 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죠? 내 몸이 지나가는 똥차에 한번 밟혔다던가 뭐 이러면 이렇게 MRI 장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전기의 자기장 이용이었다. 자, 탐구 한번 봐보시면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간단하게 스피커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석 센 자석 하나 놔두고요 붙여놔요. 앞뒤로 붙여놓고요 코일을 감아놔야 됩니다. 이 주변을 코일을 감아놨죠. 이렇게 보이죠 그죠? 리얼 자석에 코일을 해가지고 전선 연결해가지고 접착 테이프 연결하시고요. 사포로 코일 양끝에 에나멜에서 벗겨가지고 오디오용 전선 두 개 다 연결해가지고 얘가 하는 역할이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가고 하나는 돌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류가 이쪽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돌아서 나오고 하면서 여기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듭니다. 그러면 안에 공기가 진동해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스피커 원리다라고 하시면 되고 확인 문제 1, 2는 집에서 하시고 다음 페이지 자료 또 가보시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과 전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손바닥 피고 해야 돼요. 아까는 손바닥을 안 피고 엄지손가락하고 부릉부릉 오토바이 주로 하기로 부릉부릉 쪽쪽쪽 부릉부릉 했잖아. 이번에는 자기장에 전류가 받는 도선이 받는 힘은 무조건 손바닥 피고 FBI. 자, 네 손가락이 무조건 팔행이 네 손가락이 뭐다? 자기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무조건 전류. 그러면 자기장하고 전류는 직각입니다. 이거 직각이에요. 직각. 힘의 방향도 위쪽이죠. 이렇게 힘의 방향이다. 얘도 얘랑 직각이고 얘도 얘랑 직각입니다. 90도일 때 가장 최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봐보시면 자 외부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로 막 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장 자기장 B. 자 그 다음에 여기 파트에 플러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전류 방향이 이쪽입니다. I. 그럼 F 있겠죠, 그죠? 네 손가락이 자기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전류 해보시면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대로 힘의 방향 위쪽이니까 B, I, F 해서 얘가 F 해서 요 나무젓가락, 쇠젓가락? 네, 쇠젓가락 봉이 위로 붕 떠요. 위로 붕 떠서 공중부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힘을 받아서 위로 뜬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뜨는 원리가 그러면 뭐냐 이거야. 자, 그래서 확대를 해놨죠. 여기 배터리 플러스에서 전류가 흐른다며. 여기 배터리 플러스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네 손가락 자기장 감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이렇게 자기장이 생깁니다. 알았죠? 자기장이 생기면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자기장 방향 어디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자기장 방향이 접선 벡터가 이쪽 방향이죠. 아래 자기장 방향은 어디 방향이에요? 이쪽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죠? 자기장 방향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여기 봐보시면 N극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N극에서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쪽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여기 S, 그지? S 여기 N이니까 S에서 N. 그래서 N에서 S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외부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외부 자기장 방향과 외부 자기장 방향과 여기는 어때요? 합성 벡터가 이건 보강이고 여기는 어때요? 반대니까 상쇄되죠. 여기 자기장이 세고 여기는 자기장이 약하다고요. 아래가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자기장이 센 쪽에서 자기장이 약한 쪽으로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기장이 약한 쪽에서 센 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 N에서 S로 가는 자기장 방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접선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같아서 여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약해서 상쇄, 여기는 보강.
이거 잘 알아두세요. 위쪽은 상세, 아래쪽은 보강. 알았죠? 이렇게 해서 흰 방향 받는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장 개수가 많은 곳에서, 자기장이 센 곳에서 자기장이 약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동기 원리처럼 움직이는 거다. 자, 전동기 원리 여기도 봐보시면 잘 보세요. 자, 이게 전류가 배터리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띠리리리딩띵 연결되어 있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흘러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외부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 방향이니까 N에서 S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 외부 자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외부 자기장하고 나란한 요놈 있죠? 나란한 요놈하고 요놈 두 개, 요거는 힘 안 받아. 얘네들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나란하니까 힘 받지 못하고 지울게요. 그럼 어디가 힘 받냐? 여기 전류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전류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전류 방향이 요쪽, 자기장 방향은 요쪽, 그죠? 직각이죠. 직각이죠. 그럼 힘 받죠. 전류 자기장이니까 위로 힘 받네. 그래서 위로 힘 받아서 여기는 F 힘 받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럼 당연히 얘는 아래겠죠. F 힘 받아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기장 전류 힘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돌아가는 거 알아두시면 이게 모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3번 하나 더 알아놔야 되게 여기서 자, AB 부분 봐보세요. AB 여기만 봐보세요. AB가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CD는 내려오는 거죠. CD는 내려오는 거 놔두고 AB만 봐보면 AB가 힘을 위로 받았죠. 그죠? 힘을 위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류자하고 여기가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연결되어 있는 단자가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단자. 근데 이렇게 가운데 됐을 때는 여기 끊겼잖아요. 끊긴 거 보이죠? 예, 끊겼어요. 그러니까 안 붙어요. 전류가 끊어져서 안 흘러. 그럼 뭐 때문에 흐른다? 관성. 관성에 의해서 흐르다가. 그럼 아까 AB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었어. AB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인데 여기는 전류가 안 흘러 현재 관성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AB 어떻게 돼 있어? AB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D에서 C로가 전류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 AB는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전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위아래 아래 위가 바뀐 거다. 원래 이제 배터리 전류는 원래 그대로인데 알았죠? 그래서 AB가 들어가는 쪽에서 여기 AB가 나오는 쪽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전기에 의한 전동기였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다, 그죠? 기본 탄탄 가가 쌩. 내신 기본 탄탄 채점 1번에 O X X 2번에 O X O X 3번에 비례 오른손 비례 오른손. 자, 4번 B 2번은 2B 자기장은 B로 표현합니다. 1B, 2B, 3B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단위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래서 3테슬라, 뭐 5테슬라 이렇게 테슬라라고 쓰는데 이 테슬라의 어떤 단위는 테슬라지만 이니셜은 B입니다. B라서 그냥 몇 B 5번에 X O 6번에 같은 다른 괜찮죠? 진짜?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달리겠습니다. 2번 여기 4번 여기 계산 있어요. 4번 나오죠? 집에서 하시라 이 말이야. 5번 2번 5번 6번 9번 10번 이렇게 14는 놔두고 뭐야 10번 졸라 쉬운데 10번 하지마. 14 주관식이네. 하긴 10번 하세요. 아이씨. 2번 5번 2, 5 6, 9 10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원래 하는 거니까 2, 5, 6, 9, 10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번 정답은요 5번입니다.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시험 문제는 4번 같은 게 나오지 5번은 안 나옵니다. 6번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9번 나올 거예요. 1번입니다. 10번 정답은 3번입니다. 감독님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근데 원래 여기는 남자들이 좀 잘합니다. 여학생들보다. 남자들이 좀 잘하고 여학생들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이해가 갔습니까? 좋습니다. 자, 시간이 한 9분, 8분 남았긴 했는데 11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전달을 다 끝내버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 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그런다고도 안 하긴 그러고 그죠? 그죠? 그래서 11강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11강에 1, 2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11강에 1, 2. 자, 전자기 유도. 우와, 전자기 유도 많이 들어봤죠?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이리와 꼬시는 거예요. 유도탄. 그래서 꼬시는 탄, 유도탄 뭐 이렇게 하듯이 뭘 꼬시자. 어떻게 꼬시냐? 패러데이라는 양반이 꼬시는 걸 성공했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니까 안 변하면 전류가 안 흘러요. 변해야 흘러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된 전류, 공짜 전류, 유도 전류라고 하고, 렌츠라는 사람은 뭘 알아내냐면 방향을 알아낸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이고, 현상을 설명한 사람이 뭐다? 이런 현상이 있다 실험을 한 사람이 패러데이입니다. 방향은 렌츠 법칙 방향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렌츠는 어떻게 얘기했냐? 여러분 N극이 들어오네? N극이 들어오면 N극이야 나 N극이야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너 뭐야 오지마 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밀어내는 게 생기니까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에 자기장 B. 여기는 들어가려 그러고 여기는 나오려 그러고 여기는 들어가려 그러고 나오려 그러고 이해가죠? 이렇게 생기니까 이 반시계 자기장이란다. 반시계 방향에 전류가 생기죠. 자기장은 얘가 자기장인데 자꾸 헛소리해서.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코일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도 전류 방향으로 봐보면 이렇게 해서 전류가 검유계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이번에는 N극을 멀리한다. 들어와 있던 자기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야, 왜 사라져? 이리 들어와! 하고 이제 S가 생기고 아래가 N극이 생기는 거죠, 자기장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하시고 감아지면 이제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거죠.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유도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돼 있네. 그러면 N극을 쑤셔 넣을 때하고 N극을 뺄 때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류가 흐르겠네. 한 번은 이쪽으로 전류 흐르고 한 번은 이쪽으로 전류 흐르면서 교류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자, 우리 아까 했던 거는 전기 쳐먹고 돌아가는 우리 전동기였고 이게 바로 발전기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기 만드는 것이고, 그럼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세기는 센 자석 가지고 쑤셔대면 엄청 세겠죠.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더 세겠죠. 그래서 코일 가문수가 많으면 또 세겠죠. 그렇게 해서 유도전류 세기는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패러데이 법칙의 유도 기전력 계산 문제는 이걸로 아시면 됩니다. 유도 기전력 볼트죠. 우리가 기전력이 바로 이게 이거 뭐였어요? 전이차였잖아요, 여러분들. 전개선 전이차 볼트 기억나죠, 그죠? V는 마이너스 N 코일 가문수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T 시간당 델타 B 자속 변화. A는 뭐냐? A는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그래서 단면적이 같은 단면적이 얼마인 놈? 단면적이 굵으면은 단면적이 굵은 놈한테 코일을 5바퀴 감으려면
단면적이 얇은 놈한테 5번 감은 거하고 굵은 놈한테 얇은 거 그 코일 5번 감은 거하고는 당연히 감은 수가 많아지고 코일도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선 감는 전선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다 자속 시간당 자기장 변화,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코일 사이의 전자기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차 코일, 2차 코일 이런 거 물어보면 1차 코일은 무조건 입력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과학에서는 입력. 2차 코일이 출력입니다. 출력. 입력 출력이 뭐냐면 그러면 입력 얘한테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 되니 물어봐. 이게 이제 입력 출력. 1차에 이렇게 했는데 2차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2차 코일은 어떻게 변하니? 자 그럼 요거 보시면 되죠. 그림 보시면 자 1차 코일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띠리리리링띵 가변 저항. 자 전류가 어떻게 된다? 아래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감아야 돼요? 이렇게 감으시면 되죠. 쪽쪽쪽쪽 감아지면 오른쪽이 N극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N극이야 라고 해서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N극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왜 N극 생겨? 하고 얘가 N이 딱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여기 S가 이렇게 생기려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생겨요. NS.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도 오지 마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밀면서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N이니까 부릉부릉 감아줘야지. 엄지손가락 N이겠죠. 이렇게 N이 가려면은 이렇게 감아줘야 N입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 A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차 코일 이 빨갱이 1차 코일한테 전류 세기가 증가했었을 때 2차에서는 A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럼 1차에서 전류 세기를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감소시키면 여기가 아까 했던 N이었는데 N 줄어들어. N이 겁나 작아졌네. N이 작아지면 얘 입장에서는 야 왜 N이 작아져? S 야 빨리 N 세져 하면서 이렇게 SN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뀌면 아까하고 반대로 이제 비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다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